근데요, 여러분들, 이 여성들이 직업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쳐보자고. 노콘 질사 1회 200만 원. 팔로워 8,000명 정도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래머의 사진이 얼굴도 필터링 안 된 채로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직 인스타 셀럽들이 스피어걸 하고 있었던 게.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일하다가 도중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은 사무실 옆에 있는 대학교의 건물입니다. 왜 굳이 여기 와서 촬영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사무실에서 혼자 떠들고 있기에는 좀 창피하고 시끄럽고, 여기 나오면 학생들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떠들 수 있기 때문이죠. 바코드라고 하는 코인 유튜버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코인 유튜버가 폭로를 당했어요. 요즘이 좀 유행이죠. 나는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다 등등등의 폭로를 똑같이 당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은 학교 폭력을 했냐? 친구라고 하기에는 바코드 씨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여자 문제와 바코드 씨의 동료가 마약을 했다라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좀 유명한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바코드 씨가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어떤 식으로 만나고 다녔냐라는 겁니다. 재산이 실제로 확인된 재산만 해도 500억이 좀 넘는 거 정도로 확인되어 있고요. 머니가 매우 충족된 남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가 충족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할 것도 같고요. 못생긴 거는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못생겼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곽투뷰 정도는 돼야지 이제 생리적으로 좀 보기 애매하다라는 레벨까지 갈 것 같고, 그게 아닌 이상은 입장권은 확보된 남성이 바코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들은 충분히 예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룩서맥서,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얼짱 미남 유튜버가 요즘에 버려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얼굴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또 제가 세션에서도 예전에 남자 아이돌 연습생의 여자친구가 바람핀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세션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남성의 얼굴이 좋다 이꼴 남성 편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이 매력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것도, 또 이것도 모든 걸 남성의 얼굴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것도 틀린 말이다라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코드 씨는 머니적으로는 굉장히 충족된 남자다. 룩적으로는 그냥 기준권은 넘었다, 그냥 입장권은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호두 씨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AFC 친구들, 우리 일반적인 친구들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운 점은 제가 총 4개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굉장히 예쁜 여성들과 노콘 질사색을 할 수 있었다. 언제? When pay, 돈을 냈을 때. 그리고 이때 이 호두가 도킹을 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다 욜로족의 인스타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성들의 특징을 보면은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여성들, 인스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성들인데, 어떤 여성들이다? 명품, 오마카세, 호캉스 등등의 그런 여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호두가 만났던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 있냐? 준연예인급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40만, 10만 인스타그래머, 유튜버, 그 다음에 좀 유명한 도박으로 유명했던 구모시기 역캠 이런 사람들이랑도 만났다라고 하고요. 이런 인스타그래머 또는 인플루언서들과도 호두는 만남을 했다라고 해요. 또 호두 특성상 이 여성들과도 또 노콘, 질사, 도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호두는 여러 일반인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고, 이 여성들을 상대로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 호두의 놀라운 점은 이 첩녀들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첩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말은 즉슨 호두라고 하는 사람의 이 남성의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 여성들 중에는 실제로 지금 이 호두를 폭로한 여성을 포함해서 폭로인 부터 과거 이제 호두를 책임졌던 매니저 같은 사람인가 봐요를 포함해서 똥집 마담, 호두가 자주 이용하는 똥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주저랑도 또 포주도 또 이제 굉장히 호두에게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었고, 또 앞에서 제가 위에 말했던 2번과 3번 일반인 여성들과 준연예인급 여성들조차도 호두의 이 첩녀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호두 씨를 보고 계속 호두 씨 이러니까 좀 명칭 이상하니까 금방 각설하겠습니다.를 보고 도대체 누가 베타남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알파남이 아닐 거예요. 근데 수치로만 봐도, 그 다음에 나타난 상황으로만 봐도 호두 씨는 뭔가 알파남스럽고 알파남 같잖아요. 그죠? 돈 주고 대충 사먹는 남자,
왜냐면 돈 웬페이 해갖고 여성들을 만났던 남자가 호두니까. 근데 그런 남자가 호두다라고 그냥 폄하하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앤드류 테이트도 그렇고요. 굉장히 유명한 데일 빈저리언도 그렇고요. 얘네들도 돈 주고 여자 부르고 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호두랑 똑같이 2번, 3번, 4번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데일 빈저리언이나 앤드류 테이트처럼 테스토스테론화가 되어 있는 남성들이 생각보다 한국에도 꽤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꾸 여러분들이 뭐 운동하는 남자, 뭐 그런 상남자가 무조건 알파남이다 같은 그런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뭐 LMSG의 L이 기본 정도, 룩이 기본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나머지 이제 M이 예를 들어 호두 같은 경우에는 머니가 메인이었죠. 그래서 머니가 스테이터스와 게임을 끌어가는 형태였던 겁니다. 물론 L이 굉장히 뛰어난, 그 룩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룩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웠고 뭐 룩 덕분에 직장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룩이 나머지 뭐 M과 S와 게임을 키워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린 그런 경우를 내추럴 알파라고 부릅니다. 뭐 내추럴 알파가 어디 존재하냐라고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뭐 학창 시절에 이미 뛰어난 외모로 굉장히 학급에서 유명한 인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내추럴 알파인 거고요. 알파는 매일 이러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학급 유명 인사 그런 L만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남성들을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은 호두처럼 돈이 굉장히 많으면은 정말로 쭉쭉빵빵한 미녀들이랑 만날 수 있는 건가? 나도 1, 2, 3, 4번 다 할 수 있는 건가? 뭐 그건 아닐 겁니다. 뭐 BNF라고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그냥 우동 사 먹고 연애도 안 했던 남자예요. 실제로 뭐 굉장히 룩으로도 기준 미만이었던 남성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남성이 그럼 인기가 있냐? 뭐 인기는 있을 겁니다만 이런 남성 옆으로 모여드는 여성들은 다 골드 디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BNF 역시도 남성 이 프레임의 안에 여성을 두는 것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여성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뭐 물론 결과적으로 이 BNF도요 지금은 굉장히 결혼해서 애도 키우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재산은 매우 불어난 상태고요. 과거 구매한 부동산이 상승했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각설하고요. 오늘 이 긴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호두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1번에 해당하는 여성들 있죠. 인스타 셀럽녀들, 그 인스타 셀럽녀들의 실제 정체가 알고 보니까 소위 템프로 여성들이 바로 그 인스타 여성들이었다. 제가 이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야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하는 좀 셀럽 같은 여자들은 다 그러면 템프로 하는 여자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편향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일단 alert, 주의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제 조건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 인스타를 봤을 때 평소 쓰는 소비액이 좀 커 보이는 여성들 있죠. 여기서 커 보이는 여성들의 이제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는 뭐 명품을 굉장히 애용하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캉스를 굉장히 자주 가고 파인다이닝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여성. 근데 포인트는 직업이 불명이야. 대충 뭐라고 직업이 있다라고 해. 모델인지 뭔지 뭐 어디서 뭐 재무 설계를 한다든지 아무튼 직업은 있대. 근데 그 직업으로 그만큼 벌릴까 싶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매일같이 돈은 팡팡 쓰는 여성들인 거지. 근데요 여러분들 이 여성들이 직업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쳐보자고. 한 주에 한 명씩만 고객을 받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4주죠 최소. 그 고객 단가가 200만 원이야. 그러면 200 곱하기 4니까 한 달에 800만 원의 소득을 세금도 내지 않고 벌 수 있는 여성이라고 가정한다면은요. 그러면 위에 제가 말했던 명품, 호캉스, 파인다이닝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저축 안 하고 그냥 쓴다면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노콘 질사 1회 200만 원. 대충 그러면 아다리가 맞죠? 그러면은 주에 한 명씩 고객 받아서 4주, 그러면 4명 고객 한 달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800만 원. 와우. 심지어 호두씨 덕분에 유출된 사진들, 폭로된 사진들을 좀 보면은 팔로워 8,000명 정도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래머의 사진이 얼굴도 필터링 안 된 채로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 비키니 사진만 올려두는 그런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바로 이 사진이 이 사건 터지니까 바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인스타 셀럽들이 스피어걸 하고 있었던 게 들킬 것 같으니까 빠르게 자기 자료를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몸값이 정말 대박이죠. 1회 200만 원. 심지어 이 호두씨 이야기를 보면요.
처녀일 경우, 그러니까 버지니티가 아직 있을 경우에는 1회 500만 원도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호주 씨는 이 1회 500만 원이나 하는 거를 2번이나 이용했다네요. 그러니까 처녀를 받는 대가로 1000만 원을 태운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데, 물론 아무나 이런 뭐랄까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나 나랑 한번 하면은 저한테 200 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왁구와 몸매 둘 다 받쳐준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 가능한 그런 거래이긴 한데, 해외는 그럼 어떨까요? 사실 경제 수준이 좀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두 나라, 미국과 일본 상황을 좀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뭐 뒷세계 사정이란 건 사실 제대로 된 통계도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죠. 그래서 대충 하방으로는 최저 얼마까지 잡혀 있고 상방으로는 최대 얼마까지 잡혀 있나를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큰 의미 있는 값은 아니긴 한데요. 하방으로는 미국, 일본 둘 다 뭐 최소 10만 원대로부터 이제 스피어걸과의 만남이 존재하고요. 최대 뭐 1000만 원까지도 존재하는 거 보니까 사실 뭐 물가 차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한국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푸시의 내 그 가격이 인플레이션 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일본의 중앙값을 보면은 한국의 이제 중앙값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차이는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합법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법인데 합법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레이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그냥 완벽하게 불법이고요. 규모가 이렇게나 대따 큰 시장인데 한국도 이렇게 많은 여자와 남자, 이거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시장인데, 세금 좀 거두면은 나라 살림에 도움 좀 안 되려나? 뭐 이걸 합법화한다 말다 뭐 이런 거는 뭐 도의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인스타에 보이는 허례허식 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스피어걸이었더라. 그리고 스피어걸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번에 호주시의 폭로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가 꽤나 많이 들통나 버렸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스타에 좋아요를 막 눌러주잖아요. 근데 그런 공짜 관심 굳이 우리가 스피어걸에게 줄 필요가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이제 요즘엔 좀 바빠서 세션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4월에도 한 번밖에 세션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애 관련된 무료 강의를 매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무료 진행되는 강의나 제가 이미 올려놓은 정보들 공짜로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 될 겁니다. 아직도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텔레그램 들어오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보죠.